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제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바이오로 불렸었던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약 관련된 바이오 기업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티슈진, 예, 코롱티 수준이 상한가 마감을 했죠. 삼상 투약이 완료되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상한가 마감이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기업이 바로 메지온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을지 모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애매모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으니까. 임상에 성공하면 실적이 크게 찍히겠지만 임상에 실패하면 실적이 안 찍히니까.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다르죠.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실적이 꽤나 찍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만 쏠리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끼고 있고 연준도 피봇을 올해 하반기부터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런 재무부라던가 미국의 재무부라던가 혹은 연준의 그런 피봇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론 티슈진이었고, 오늘은 메지온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메지온에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우리 멤버분들끼리 나눈 대화가 있어요. 좀 살짝 보여드리면, 자, 7월 12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는 지금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고 있지만 후속주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겠는데 마침 오늘 매수를 보고 기분이 좋네요. 대선까지 큰 변동이 있겠지만 터지면 결국 이쪽에서도 크게 터질 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트럼프가 우세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라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었죠. 총기 사건이 있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달러 약세를 천명했었고 유동성의 강세를 천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유동성이 풀리고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릴 때 가장 먼저 어디가 좋아질 수 있을지, 만약 버블까지 간다면 그 버블의 마무리를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의 그 피날레를 마무리했었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바이오 제약 쪽, 그 중에서도 이제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는 것이 낫겠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 실적에 찍힐 수밖에 없는 플랫폼 기업들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저도 제가 올해 이렇게 제약 바이오 비중이 커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히응. 국내 주식은 땡땡땡만 있으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네요. 땡땡땡 박스 것만 잘 유지해줘도 좋겠어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서프라이즈를 예상합니다. 25년 실적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다른 종목이죠. 인치님, 작년만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비중왕이 되셨나봐요. 저는 보로노이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사부님과 여러분 덕입니다. 예전 같으면 재무표만 보고 덮었을 종목인데요. 드디어 내일이네요. 투자 중이진 않지만 관심이 가는 포트로 구성된 ETF라서 의료 AI 대장주들도 다시금 볼 때가 된 듯해서 한 번씩 보게 되네요. 보로노이도 비중 높더라고요. 저도 보로노이,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메지온 투자 중이네요. 사부님 덕분이죠. 원래 메지온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부님 덕분에 점차 제약 바이오에 이해를 크게 키울 수 있었고 마침 흐름의 변화가 느껴져서 크게 베팅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올바른 경험들이 쌓여 추후 기업들이 달라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 우리 멤버분들 혹은 저 같은 경우도 어느새 바이오 제약이 비중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대장주들 위주로 비중을 크게 늘려갔던 곳이고 이제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메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제약 투자했던 기업들 혹은 제가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대장주급의 기업들을 전부 다 봤을 때 100% 확률로 다 올랐어요. 네, 100% 확률로 다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2배 이상 올랐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 2배를 훌쩍 뛰어넘게 이제 올랐습니다. 대략 한 이쯤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도 첫 매수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한 이쯤
한 이쯤부터 말씀드려서 현재 2배 이상의 그런 주가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삼천당 제약, 제2의 알테오전으로 말씀드렸었죠.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제5의 알테오전으로 또 말씀드렸던 기업이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신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 유한양행도 말씀드렸었죠.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썼죠. 그리고 메지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이지만 역시나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자 이제 매매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멤버분들끼리 말씀하셨던 보로노이 마찬가지죠. 미가캡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플랫폼에서 더 넘어와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수급에 들어오게 될 경우, 그리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롱 티슈진 외에 메지온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메지온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외에도 메지온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메지온에 대한 그런 성공 가능성과 업사이드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기업이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대나필 원툴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요. 이게 실패하면은 쪽박 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나필이 어떤 치료제냐? 폰탄이에요. 폰탄 환자에 쓰이는 치료제라는 것이고, 보통 심실이 이제 좌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심실이 한 개밖에 없는 환자들을 폰탄 환자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타난 이런 병이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폰탄 수술을 하고요. 폰탄 수술을 하고 나서 폰탄 치료제를 투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폰탄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해요. 사실상 존슨앤존슨 등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졌었지만 실패를 했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환자 모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메지온의 유대나필이 워낙에 입소문에 퍼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는 환자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임상 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임상 때 훨씬 2배 이상의 환자가 모집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공을 이제 환자들끼리는 이미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때는 실패를 했는데 2차 때는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1차 임상 때 1차, 3차 이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차 지표는 실패를 했고 2차 지표를 성공했어요. 1차 지표가 무엇이냐? 1차 지표 같은 경우는 운동 상태, 이제 최대 심박수, 운동 상태에서의 이제 몸 상태, 이걸 봤던 거고요. 이게 0.05 이하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0.05 이하가 나와야지만 성공인데, 몇이 나왔냐? 0.092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지표 성공했어요. 2차 지표가 무엇이냐? 그냥 평상시 이제 몸 상태. 그러니까 치료제를 먹기 전, 치료제를 먹고 후, 그러니까 치료제를 안 먹는 사람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람과 치료제를 투여한 사람들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이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P밸류가 0.012가 나오면서 대박 성공을 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지온은 반쪽짜리 성공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FDA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FDA에서 뭐를 먼저 말을 했느냐? 일단 임상은 실패했죠. 임상은 실패했지만 이게 철회, 그러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라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한 겁니다. 철회를 하면서 뭐라 말했냐? P밸류 0.1까지 올려줄 테니까 다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0.092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0.05 이하가 나와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의 임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0.1 이하만 나오더라도 성공시켜주겠다. 0.09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하면은 웬만하면 성공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차 지표, 1차 임상 때에는 임상 과정이 엉망이었습니다. 메지온이 이제 진두지휘했죠. 하면서 온갖 실수,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가 임상 데이터 제대로 취합도 못했습니다. 30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30개 병원은 각각에서 폰탄 환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몰랐대요.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그때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진행 이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요. 워낙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실패를 한 겁니다. 데이터 취합에 실패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들 성실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혹은 이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따랐어요. 약을 제대로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표준 지표가 안 나오죠. 당연히 피밸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약을 안 먹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형기성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추후적으로 밝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슈퍼분단 환자가 20%가량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이제 유대나필, 그러니까 폰탄 환자에 대한 임상이 제대로 된 임상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슈퍼분단 환자를 몰랐어요. 슈퍼분단 환자가 누구냐? 그냥 심시한밖에 없는데 운동 능력이라던가 평상시에 그런 산소 소비량이 일반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증상이 거의 없었다. 폰탄 환자가 폰탄 환자인데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밸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약효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결국 0.092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고요. 이제 2차 지표, 2차 임상이 진행되고 있죠. 2차 임상은 매주는 안 합니다. 매주는 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IQVIA라고 해서 세계 1위의 CRO 기업이 합니다. 이제 임상을 해주는 전문적으로 해주는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요. 이 기업이 이제 진두지휘에서 맡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대로 취업하고 있고요. 이제 임상 데이터 제대로 취업하고 있고 환자들 성실하게 임상에 참여할 환자들만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자, 1,500명 모였어요. 1차 때는 1,500명, 1차 임상 때는 1,500명 환자가 모였습니다. 이 중에서 300명 정도 이제 임상을 진행했어요. 근데 2차 때에는 무려 3,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2배 이상 모인 거예요. 임상에 실패를 하면 보통은 임상 환자 수가 모이지 않아서 아예 임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임상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에 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차 때보다 2배 이상이 모여버린 거예요. 이에 따라서 452명을 한 명 뽑아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환자들만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슈퍼분단 환자를 제외시켰다. 이거는 FDA 측에서 먼저 말한 겁니다. 슈퍼분단자가 섞이면은 이 약효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슈퍼분단자를 제외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외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0.09가 나와서 0.12가 나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공률이 높겠죠. 임상 가능성은 다른 이제 임상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기업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병목장이 만들어진다거나 지질환이 확실해질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실어서 나갈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 더하기 혹은 플렉스 사드 멤버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1차 지표가 0.09가 나와서 실패했는데 1차 임상 때 지표가 0.09가 나와서 실패했는데 이제는 0.5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뿐더러 0.1 이하만 0.05 이하가 나와서 이상률도 높은데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임상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진행해볼 만한 그런 여력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의외로 지금 보시면 대조주 비중이 꽤나 높아요. 임상 3상을 한 번 실패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보통의 대조주들은 이 대조주 비중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지온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주주들의 손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도 이제 이번에 5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임상 진행까지 이제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LG 쪽에 투자금을 받았죠. LG 쪽에 투자금을 받으면서 이제 L쪽 같은 경우, BRV 같은 경우도 이제 매지온의 임상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내부 자료도 살펴본 결과 실패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전부 다 빼고 매지온의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쯤, 내년 1분기 내에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중간 데이터가 발표될 것인데 이 중간 데이터 발표 때 만약에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모으기 위해서 환자 수를 500명까지 늘려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편차가 예정대로 예상대로
성공 가도로 가고 있다면은 452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약을 모멘텀에 가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는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기대감만 먹고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1분기 혹은 올해 연말쯤에 중간 결과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이 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기대감을 먹고 빠지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보겠다. 그러면 25년 그런 하반기쯤에는 결과 발표가 될 것입니다. 결과 발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봤자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고 싶다. 혹은 이제 임상 성공까지 보고 매출의 피크까지 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매출의 피크까지 가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실적이 가능하느냐? 일단 이 시장을 보통은 미국에서만 4조 이상의 시장을 보고 있어요. 대략 한 3년 전에가 3조 정도였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 효과도 있고 약가가 워낙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조 정도의 그런 시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침투율을 30%만 보게 된다면 보통은 침투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독점이기 때문에 임상 중인 약도 없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임상을 진행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임상 중인 약도 없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독점 기업이라는 것이고 세계 유일의 독점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귀병에서의 치료제. 먹지 않으면 사망을 하는 그런 희귀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거의 100% 가까이 침투율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30% 정도만 침투율을 잡고 영업이익률이 보통 90% 이상이겠지만 아주 극보수적으로 70% 정도만 잡더라도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1조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침투율을 50%까지만 늘리더라도 1조 이상 나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그런 시가총액을 본다면 여전히 시가총액이 1.1조 원 정도, 1조 1,48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 정도의 그런 실적이 영업이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리포트 보통은 이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통 리포트예요. 리포트. 물론 요즘에 뭐 개인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의 힘이 세지는 것도 맞지만 그와 별개로 가장 첫 번째 시발점, 가장 첫 번째 전문가의 의견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라는 것입니다. 리포트가 3년 동안 단 한 건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저번에 임상에 실패하고 3년 동안 단 한 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보통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은데 기관들 자금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일단 BRV, LG 쪽에서 먼저 5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때 같은 경우도 삼상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왔었고 그때 대비해서 오히려 임상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아졌고 시장의 크기 역시나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 따라서 올해 말쯤 그때쯤 이제 중간 결과 발표 전에 기대감만 보고 나오는 전략도 꽤나 유의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는 플랫폼으로만 국한되었던 바이오제약의 수급이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3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도 수급이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매지온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이제 구독, 필승 그리고 필승 좋아요 그리고 필승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